우리 참고로 우리 정풍종 선생님은 해병대 164기 출신으로 청룡부대 제1진 1965년? 65년에. 예, 65년에 파병되었으니까 진짜 제일 먼저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이때는 아직 작곡을 하시기 전이죠.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작곡을 했지만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때 어느 기지에 주도를 했습니까? 청룡부대 본부에 있었는데, 처음에 칸난베이 거기 이제 상륙을 칸난이죠. 칸난. 예. 상륙을 했는데, 더운 데 가가지고 처음에 물도 안 좋고, 너무나 덥고, 거기다가 수풀이 워낙 우거지니까, 나무 뿌리들이 서로가 굉장히 엉켜 있었어요. 호흡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고생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그죠? 수당도 좀 나오죠? 월 한 2, 30만 원 받으시고. 한 1년, 그때 1년 근무하셨습니까? 예. 1년 1개월. 1년 1개월 교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생했다니까 조금 죄송스러워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파월 장병들도 고생을 했지만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의 침략을 받고 우리 국군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그리고 독일에 광고로 가신 분들, 또 시체를 닦으러 간 간호사들, 또 열사에 중동에 가가지고 참 달러를 벌었던 분들, 이런 분들 덕택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고생이라든지 공로를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참 제가 가끔 정말 속상합니다. 월남전에 인원 파병된 인원이 30만입니다. 30만이고, 그렇죠. 전사자가 한 5,000명, 부상자가 한 12,000~13,000명 됩니다. 제가 그때 월남에 있을 때, 밤 사이에 대포 소리, 총소리, 이렇게 굉장히 나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이렇게 중대본부에 뛰어가면요, 우리 전우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친 분들도 있고, 더구나 이제 다쳤는데, 진흙 속에서 피하고 진흙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참 신음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고, 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제발 다시는 우리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6.25 전쟁 같은 그런 비참한 비극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월남에 우리가 파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한미동맹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월남에 파병돼가지고 거기 건설공사 이런 걸 한국 회사들이 따면서 거기서 외화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게 60년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플러스 거기 진출한 건설 회사들이 70년대에는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월남에서 흘린 피가 5,000명,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5,000명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원이니까 아주 자랑스럽겠습니다. 작곡가로서도 자랑스럽지만은 참전용사로서. 그때, 맹호들은 간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맹호들은 간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자유통일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아니, 힘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힘을 단결을 하면은, 북한 핵 문제, 이게 문제겠습니까? 언제든지 통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그때는 전선에서는 작곡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아니, 막 악상이 떠오를 텐데.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작품 중에는요. 예. 월남 거기서 밤에 보초를 서면서 예.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 저 달밤에 보면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그 근데 올라오고 오선- 다른 밝죠. 예. 근데 오선지를 꺼내 놓으면은 예. 보였습니다. 보일 정도는. 예. 그때 생각이 나면은 문득문득 그렸거든요. 예. 그게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체험적으로 요새 돌아가는 세상 보면 화가 나게 되셨습니다. 전선에서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연합국의 그 승리로 그야말로 광복을 찾았고, 일본이 만약에 그런 과욕을 안 부렸더라면은 그 태평양 전쟁이 안 벌어졌을 거고, 그랬더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대한민국을 못 찾는 지경이 됐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일본이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패전을 했고, 덕택 우리가 광복을 얻어가지고, 광복 이후에 저 고향이 이제 밀양이거든요. 그때 해마다 보리고개, 그리고 호열자 같은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위생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쌓아와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점점 더 발달시켜 나가고 더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돼가는 꼴 보면요. 정말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중에도 하나뿐인 우리 조국, 오직 영광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랬는데, 다시는 치욕스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뿐이란 말이 좋습니다. 이 조국이 생명처럼 하나뿐이니까 이걸 아껴야지. 그리고 우리 정풍종 선생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시대가 격변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노래를 작곡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 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하면은 허공이라는 거 있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새야, 파랑새야부터 이제 그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쭉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거고, 제가 그 허공을 만들게 된 거는, 1979년 11.6이 있고 난 다음에, 서울의 봄, 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한참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정부와 국민 간에, 정치인과 국민 간에 그 민주화에 대한 일정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곧 어떻게 한다. 어떻게 선거를 치러가 어떻게 한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12.12, 5.17 이런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시 군사 독재 정권으로 떨어졌거든요. 저 자신도 사실은 1978년도 그 12.6 있기 한 1년 전에 제가 그 서대문 전매청자리 그 수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 사건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루돼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며칠간 고생을 몹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급조치 시대인데 그때가 맞습니다. 긴급조치 9.5 시대. 일체의 정부 비판과 개헌 요구는 불법이다 이래 된 거예요. 헌법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하겠죠. 75년에 발표될 겁니다. 월남 패망 직후.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참 그야말로 고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의 봄이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대하고 있었는데, 목전까지 다가왔던 그 민주화가 신군부에서 다시 군사 독재 정권을 떨어지면서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민주화가 모두 허공에 묻히는 걸 보면서 허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를 안 하고 민주라고. 예, 처음에는 민주라고 했답니까? 예. 간도 크시네요. 예. 그리고 설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이렇게 이제 가사가 예.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직원들이 공윤윤리위원회라는 데 파견돼 가지고 그렇죠.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검열을 다 했습니다. 예. 영화나 음악이나 시나 소설이나 다 검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했다가는 뭐 심의가 안 나올 건 뻔하고 또 끌려가서 또 그렇죠. 고생할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대. 대신 그대.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예. 민주를 그대 하나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 전체적인 가사 내용이 예. 뭐 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아주 넋두리 같은 아주 잘 됐네요. 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제가 예. 이 작품 생활하면서 예. 참 자주 느끼는 건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은유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빗자루에도 그런 이제 은유로서 조국, 우리의 조국 이걸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가 해가지고 심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반짝 히트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30몇 년간, 34년간 이렇게 장수한 노래가 안 됐을 겁니다. 예. 예. 너무 경향적인 노래가 예. 되니까. 그래서 이 시나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은유라는 그 비법이 예. 참 큰 힘을 갖는다. 지금은 그대를 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그대는 뭐 여러 사람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이거는. 그런데 이 노래는 제일 아끼는 편입니까? 어떤 제가 그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고 다르죠. 또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다르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뭐 물론 가장 히트한 허공이나 미워나 갈색 추억, 또 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1969년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드는 그 한상일 씨가 노래한 웨딩드레스. 그하고 홍민 씨가 석별, 노래한 석별. 네. 그다음에 조영남이 노래한 옛생각. 그런 가곡 스타일로. 그렇죠. 가곡 제가 스타일이죠. 김동진 교수님한테 이제 가곡 배웠는데, 느낌이에요. 김동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예. 그대로 제가 이제 써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진희하고 윤수일하고 노래한 찻잔의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허공보다는 석별이 더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석별은 홍민이란 분 말고 여러 사람이 여러 부르는데, 수백 명이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이분 노래가 강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어떤 노래를 A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처음에 발표해가지고 히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쭉 뭐 여러 사람이 불러도 그 오리지널 가수의 어떤 그 이미지는 지워지지 못 않죠. 이깁니다. 아, 그거 참 이상하대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참 신비해요. 그렇게 처음에 그 강한 노래를 들으면서 익혔던 그 모든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히는 거죠. 사람들 예. 머릿속에 거의 이 선입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근데 이런 경우였습니다. A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히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가수 노래를 부르는데 히트를 했대요. 예, 뒤늦게 히트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나 가사 자체가 A라는 가수보다가 B라는 가수한테 더 어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웨이도 보면은 이 프랑크 시나트라 예. 부르고 그다음에 뭐 안 부르는 가수도 없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이웨이 예. 포란카도 부르고 그랬죠. 예. 그래도 결국은 다 예. 돌아가는데 근데 이 허공 이 판매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린 노래가 허공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뭐 모든 것이 이렇게 100% 드러나는 때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허공보다가 미워가 음반 판매는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워는 일본에서 사실은 더 히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A급 가수 16명이 리메이크 할 정도로 크게 일본에서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네, 레코드 판매량은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시대의 요구를 작곡가가 받아들여야 좋은 노래가 나온다는 말씀이 참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흔히 대중가요 작사, 작곡하는 분이 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를 쫙 펴보면은 다 시대상이 반영돼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그렇죠. 보면은 그 당시에 민중들의, 그렇죠. 대중들의 소원을, 다 소망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신을 다 가사에 담았습니다.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38선에 보면은 최갑석 씨. 예, 최갑석 씨. 박춘석 작곡. 박춘석 선생님의 예. 작곡이었죠. 가요 무대에 나와서 김동근 아나운서가 돌아가시면은 묘비명에 어느 노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딱 38선의 보물을 예. 하면서 그걸 38선 보이는데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38선을 보면서 난 이 구절, 꽃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이 구절이 좋습니다.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또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적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거든요. 이제 좀 연세가 든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가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좋은 가사가 참 많았는데 요사이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가사가 많고 그러냐고. 좀 저질스러운 가사. 예,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하는 건데, 제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겠고, 여하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기가 쓴 작품이 훗날 예를 들어서 히트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작품을 써라.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어휘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휘력이. 그래서 굳이 한자를 안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요. 제가 노래말 지을 때 가사에 한자에서 온 말을 가능하다면은 안 쓰려고 애를 갱겼습니다. 그래서 꼭 한자에서 온 말을 써야 뭐 어휘력이 높아진다든지 문장력이 좋아진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이 노래에는 그런데 예컨대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나원 이 전부 한자 용어인데 요새 이런 가사는 안 만들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사를 만들 때 가능한 대로 순수한 우리말을 가능한 대로 쓰자. 그리고 그렇죠. 한자에서 온 말은 가능하다면은 꼭 할 수 없으면은 허공이라는 말은 안 쓸 수 없지만은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우리말에서 순수하게 찾자. 네, 이런 생각을. 이 허공은 한자 말이면서도 어감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수 있죠. 발음상 참 좋은 말인데. 이 한자는 사람 생각하도록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사람 감성을 건드리니까 역시 한국어가 토속어가 좋죠. 예. 맞습니다.